쿵후의 본거지 실제 소림사 고승이 태권도 선수와 규칙 없이 대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방영되는 모습을 찾기 힘든 영상이죠. 바로 예전 KBS에서 명절 특집으로 방송된 프로그램인데요. 아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소림사 고수와 태권도 고수의 접전 잠시 보실까요? 태권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는 2000년도 세계 대학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정동혁 선수입니다. 쿵후 고수로 알려진 상대 선수는 세계 소림 무술 대회 우승자이자 정통 소림사 무술 계승자 왕더청입니다. 태권도 선수 앞손 내린 상태로 가볍게 발을 차내고 스텝을 밟고 있는 반면에 정통 소림사 고승은 두 손을 너풀너풀 움직이면서 뻗어놓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연속 발차기 기술들을 보이며 먼저 들어가보는 태권도 대표. 하지만 쿵후 고승은 가볍게 뒤로 빠지면서 손으로 쳐내고 마지막 뒤 후려차기는 고개를 숙여 피하는군요. 너무 빠르니 슬로우로 다시 한번 보시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하단, 중단, 그리고 페인팅 후 다시 중단, 이후 뒤 후려차기까지 깔끔한 태권도 연계 기술이었습니다. 이에 쿵후 고수 정확하게 백스텝을 하면서 손으로 가볍게 쳐내고 있군요. 격투기에선 킥을 손으로 방어를 하다간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킥은 보통 다리나 팔꿈치로 방어를 하는데 손으로 킥을 쳐낸다는 거 굉장히 뭔가 특이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서서 양 두 손을 흐느적 저어대는 쿵후 고수. 태권도 선수는 본인의 페이스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입니다.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왕더청 소림성.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상대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선수이죠. 하단 이후 중단 차는 나래차기 시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태권도 기술이죠. 소림승 왕더청은 가볍게 터치하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말끝나기 무섭게 거리 좁히면서 엄청난 속도로 연속 발차기. 경기장이 좁은 게 아쉽네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보시면 태권도 선수가 앞발로 스텝 밟는 척 페인팅을 한번 주자 소림사 고수는 그대로 전진하면서 태권도 선수의 앞발을 차주고 태권도 선수의 신경이 다리에 쏠려있는 틈을 타 머리를 노립니다. 야, 태권도 선수도 대단하네요. 한 끗 차이로 피해냅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으나 발차기 공격을 양발 스위칭 스텝으로 빠르게 피하면서 카운터 발차기를 노려보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공방입니다. 앞발 페인팅 따라 들어가면서 오른발 앞차기, 이에 뛰어 돌려차기까지. 하지만 소림승 왕더청은 모든 공격을 날렵하게 피해냅니다. 쿵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엄청 가벼운 몸놀림입니다. 여기서도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에 빠르게 반격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소림승. 굉장히 빠른 몸놀림입니다. 오른발 돌려차기를 손으로 쳐냅니다. 앞손 잽 페인팅 주면서 깊게 집어넣는 뒤돌려차기. 크게 뒷발 날릴 기회를 보지만 이미 태권도 선수가 자세를 잡고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킥 멈추고 경기장 밖으로 돌아버리는 소림성입니다. 이 대련이 처음 방송되었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쿵후라는 무술은 영화 속에선 좀 흔하게 접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련하는 장면은 참 보기 드문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림사 무술 지금 봐도 꽤 강하죠. 자, 오늘 서로는 좀 특이하게 대련 영상으로 대처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도르 채널의 컨텐츠는 바로 쿵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차도르입니다. 초창기 저희 채널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이었던 만큼 오랜만에 무술 컨텐츠 한번 가보겠습니다. 쿵후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장인공, 지압이 부입니다. 네, 우리말로 읽으면 공부인데요. 학생들이 하는 스터디, 그 공부가 맞습니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중국어의 공부는 원래 시간, 틈이라는 뜻이다. 중국 사람들은 공부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성과는 잔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특히 연마하기 힘든 무술의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수련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성과가 판이해진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그래서 무술은 곧 시간이다는 인식 아래 무술이라는 말 자체를 공부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어원이 참 의미가 깊죠. 단어부터 재능이나 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닌 긴 시간 동안의 일관성 있는 노력에 중점을 둔 쿵우는 중국의 전통 무술로서 정신집중, 수양, 신체의 건강에 중점을 둔 무술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쿵우라는 단어는 한 종목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중국 무술을 통틀어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중국 쿵우 안에 속해 있는 무술권엔 남권, 북권, 산타, 우슈, 내과권, 당랑권, 벽괴권, 백학권, 소림권, 영춘권, 취권, 태극권, 팔극권, 형익권, 홍과권, 그리고 팔괴장까지. 이게 사실 끝이 아닙니다. 참고로 취권은 영화 촬영을 위해 탄생한 20세기 창작 무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소룡주연의 영화이죠. 술에 취한 척하며 상대방을 혼내주는 권법, 바로 그 취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취권은 표현용 무술에 가까워 실전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이 취권은 사실 여러 문파에서 실제 권법으로 계속 전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위해 탄생한 창작 무술이 실제 무술로 자리 잡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죠. 아무튼 중국은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 지역적 특색과 언어, 문화 여러가지 형태로 많은 무술들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틀어 표현한 것이 바로 쿵우입니다. 쿵우의 유래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중국 주나라 시대에 도가에서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시작한 운동이 바로 쿵푸로 불리게 됩니다. 동양, 특히 대다수의 중국 무술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투용보단 표현 그리고 단련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쿵우라는 단어의 어원에서도 이런 특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수양과 본인의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기 위해 만든 운동으로서 시작된 쿵우. 중국 쿵우의 자세와 동작은 근육과 골격의 건강을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 중국의 공원을 보면 태극권을 연마하고 있는 장년층을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참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쿵우의 동작 중엔 동물들의 싸움 방식이나 몸동작을 참고하여 탄생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숭이, 뱀, 용, 호랑이 등 동물의 공격 동작을 본떠서 권법으로 만든다 하여 보통은 혹권, 사권 이런 식으로 불리어집니다. 타이거 훅이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쿵우에는 무수히 많은 무술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오늘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소림 무술입니다. 소림 무술은 중국 쿵우를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임팩트가 가장 강합니다. 쿵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소림사 승려가 차력 같은 단련을 하고 있는 것을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래 소림사는 사찰에서 승려들이 만든 무술을 소림무술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소림사는 중국 정부의 공인 체육 교습 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술 전문 양성 학교,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소림사는 중국어로 샤오린스라고 발음하며 중국 허난성 수옹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림사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중국 전통 쿵우를 배우며 소림사 승려가 되는 종교적인 과정, 실전 격투 위주의 무술 연마,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화려한 무술 시범입니다. TMI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공유하자면 소림사에서는 체력 단련을 위해 고기를 먹는 거는 또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참 상당히 뭔가 흥미롭네요. 소림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곤법입니다. 모든 무술의 근본은 곤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힘의 균형과 거리 조절을 탁월하게 배울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다양한 무술 기술과 형이권을 배우면서 신체의 강인함과 정신 수양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소림사는 매 수업 시간마다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개발되어진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형이권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복싱, 태권도, 가라데, 무에타이, 유도, 삼보 등 각 나라의 무술도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림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되게 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소림사 대표 MMA 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기대되네요. 하지만 이들이 다양한 무술과 투기 종목을 배우는 이유는 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길러내고 쿵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쿵호의 실전성이 궁금해지죠. MMA 파이터 슈샤오동 때문에 쿵호의 실전성은 말 그대로 10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혹시 쿵호의 격투술 산타를 아시는지요?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인터뷰했었고 양감독 TV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쌍칼 유상훈 선수도 산타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산타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산타가 바로 쿵호의 격투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타는 중국에서 실전을 위해 만든 격투술로서 복싱의 주먹 기술, 태권도와 무에타이의 발차기 기술 등 여러 무술들의 장점을 중국의 고유 무술과 합쳐서 만든 종합 격투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참 다양하고 친숙한 무술 움직임들이 보이죠? 특히 근접전에서 벌어지는 특유의 걸어 넘어뜨리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힘의 균형과 상대방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중국에는 참 많습니다. 이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격투술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산타는 고대 중국 전통 무술을 현대적으로 바꾸어 실전성이 있는 무술로 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효과적인 무술들의 움직임을 가미하여 만들어진 만큼 말이죠. 산타에서 매치기를 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관절기는 운동선수의 부상을 고려하여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무술 기술들이 쿵호화되었고 중국 스타일의 규칙과 문화에 맞추어 변형된 격투술이 바로 산타입니다. 참 재미있죠? 슈샤오동이 중국의 무술은 가짜라고 비판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의 무술은 과연 가짜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 무술을 옹호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스파링과 교류가 없으면 당연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기 마련이고 뒤처진 무술을 실전 격투술이라고 표현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슈샤오동이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표현하자면 애초에 목적이 격투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실전 싸움이 목적이 아닌데 실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살짝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무술이 자기만의 의미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각 나라의 특색마다 자기만의 무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참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중국의 무술 쿵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종족 무술 컨텐츠 진행할 예정이니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